안녕하세요, 화물발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운전하면서 영상 촬영을 하네요. 제가 눈은 앞을 봐야 되니까 카메라를 보고 인사를 못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쓸 때는 갑작스럽게 뭐가 떠올라서 찍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 초보이다 보니까 이게 제가 드리는 말이 맞든 틀리든 참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뭐 잘하고 계시는 분들 말고 이제 화물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참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화물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저런 건 어떻게 되는 거지, 참 궁금해한 게 많았는데 누구 하나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고 알 수도 없었고, 당시에는 유튜브 누구도 없었어요. 1톤 중에는. 지금은 좀 몇 분 정도 생겨난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저는 저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올려드리는 영상이 다소 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제 생각과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을 보고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세금계산서 발행은 몰라 하는 게 아니라 라고 하셨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하시는 화물기사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특히 좀 나이가 좀 있으신 사장님들은 전자 홈택스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아이고 뭐 몰라, 귀찮아, 복잡해, 뭐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든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고 젊으신 분들도 많은데 기기나 디지털적으로 휴대폰을 잘 다루지 않으시는 분들은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전자세금계산서는 있잖아요, 이거를 매번 종이 작성해 가지고 우편으로 등기로 보낼 겁니까? 우편 뭐 300원을 날리든 30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체국까지 가야 되는 그 시간을 날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사장님들. 대부분 뭐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발행을 하셔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전자세금계산서를 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특히 나이가 좀 있어서 이런 디지털을 활용하지 않으시는 사장님들, 첫 번째는 그 이유입니다. 별 쓸데없는 말 길게 해서 죄송해요. 아무튼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생각보다. 그래서 조금 알려드렸는데, 만약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제가 전자세금계산서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이 하나의 글에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두 번째, 결제일이 50일 60일씩 걸리는 게 문제다, 한 달에 30일 삥 뜯기는 악덕 주선사, 그거에 대해서 방법을 제시를 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돈 주기 싫다는 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결제 무조건 2달은 기다려요. 입금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래갖고 어떻게 버티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한 달에 오더를 200건을 수행하는데 그 200건이 전부 다 2달 딜레이가 되면 제가 힘들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70~80%가 한 달 후면 돈이 들어와요. 한 달이면 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선착불도 있고, 2달 걸리는 오더는 제가 만약에 200건을 수행을 하면 기껏해야 5개예요. 기껏해야 5개고 석 달까지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7월 초에 오더를 수행을 했는데 2월 말 결제예요. 그러면 맥시멈 60일을 기다렸다가 결제가 되는 거예요. 8월 초에. 이런 주선사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천공항 쪽, 공항물류 쪽이 조금 그렇게 딜레이가 돼요. 이거는 뭐 지금 댓글에 남겨주신 것처럼 악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제가 기준하는 거는 악덕, 뭐 삥 뜯는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논할 게 못 되고, 저는 악덕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금액을 똥으로 주는 거예요. 물론 뭐 10만원이라고 할게요. 뭐 공항에서 서울 가는데 10만원이라고 쳐도 9만원에도 나가고 8만원에도 나가고 7만원에도 나가는데 뭐하러 10만원까지 올려서 우리가 더 많이 줘, 이렇게 생각하는 주선사들도 있고, 이거는 양심적으로 10만원 올려야겠다, 이런 주선사도 있습니다. 물론 5%? 그런 주선사들도 있지만,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제가 늦는 거는 악덕이 아니다. 그거를 삥 뜯는 건 아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더를 수행하는 금액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똥 금액을 자꾸 들어오고 자꾸 나간단 말이에요, 사장님들이. 우리가 안 잡아야죠, 사장님. 너무 답답해요. 뭐 박스 하나라고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3만원이 왜 잡냐고요, 이거를. 난 진짜 이런 금액들, 서울에서 부산 조수석이라고 해도 최소한 10만원 넘겨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들. 혼적은 없어져야 될 문화이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독차가 금액이 올라오지 않을 바에 우리가 혼적이라도 조금 하긴 해야 되는데, 최대한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기사들도 맨날 상차 뭐 시간 못 맞춰, 하차 시간 못 맞춰서 주선사랑 싸우지들 마시고 당당하게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금액 받고 당당하게 일을 하시고, 물론 저도 똥금액 잡고 다닙니다. 저도 이제 그러고 싶어요. 정말 좋은 금액, 제대로 된 금액, 제대로 된 금액을 받고 다니고 싶은데 그게 참 안 돼요. 근데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여기서 여기는 얼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물건 보내는 화주가 대전에서 인천, 인천에서 대전 최소한 15만원은 받아야 된다. 직거래 금액이에요. 자, 우리는 개인 사업자예요, 그죠? 개인 내 사업을 하는데 내 대신에 영업해 줄 사람이 필요해. 그게 알선소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영업사원을 두고 영업을 하게 시키고 우리가 돈을 2만원 3만원 영업비로 떼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영업사원을 뒀다고 치면 인건비를 줘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사장님. 근데 영업비용이 5만원을 주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대전에서 인천을 10만원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10만원짜리 오다를 잡지 마세요. 야, 내가 15만원짜리 오다는 잡아야 되는데 내 대신 네가 영업을 해줬으니까 3만원을 줄게. 그럼 최소한 12만원은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최소한. 최소한. 알선소들도 먹고 살아야죠. 영업사원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12만원 13만원은 오다를 잡되 10만원은 제발 좀 물론 저도 잡아요. 잡긴 잡아요. 잡긴 잡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잡아요. 절대 독차로는 10만원 안 잡습니다. 저는 무조건 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등록 화주 건을 오더를 잡고 좀 영업을 해요. 특히 대전에서 나오는 오더들. 그래서 미등록 화주 오더를 많이 잡는 편인데 좀 뭐 금액이 나쁜 것도 물론 있지만 아무래도 조금 1, 2만원 더 붙어요. 2, 3만원 더 붙어요. 미등록 화주 거를 잡고 아무래도 좀 영업을 좀 하죠. 그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24시 콜로만 잡고 움직이면 굉장히 힘듭니다. 금액이 정말 안 좋아요. 뭐 대전에서 인천 7만원 8만원 막 사라집니다. 독차인데도 불구하고,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제발 이런 것 좀 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장님들이. 그리고 정말 그렇습니다. 주선사들도
물론 낮게 띄우는 경우도 있지만 낮게 띄워서 나가기 때문에 올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주선사하고 경쟁하는 업체들이 누구는 9만원에 띄우네, 누구는 8만원에 띄우네, 나는 10만원에 띄웠는데, 그런 것들이 나가니까 이 10만원을 띄우는 주선사도 화주하고 그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생겨요. 야, 어디는 금액 이렇게 다운시켜서 우리한테 견적 들어오는데 왜 너네들은 인천 대전 이만큼 들어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거래처가 뺏기는 거예요, 주선사들도. 그러니까 우리 기사들이 안 잡아야 된다. 또 하나, 세 번째, 아무튼 석 달씩 걸리는데 주선사 별로 없습니다. 그런 거래처가 오래 걸리는 데들, 저는 이 콜 잡는 핸드폰에 그렇게 써놨어요. 이 오더 잡지마, 여기 오더 잡지마 라고 전화번호를 저장을 해놨어요. 제가 실수로 콜 잡더라도 전화 버튼을 눌러서 통화를 하게 되면 여기 오다 띄운 주선사하고 통화를 하게 되잖아요. 버튼 누르자마자 바로 전화, 이제 오더 잡지마 라고 딱 뜨면 바로 사장님 죄송합니다 하고 빼버려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문자를 보죠. 아, 내가 여기 이래서 내가 여기로 오다 좀 뭐 안 좋게 오다를 잡았던 곳이구나, 아니면 이 주선사가 싸가지가 없구나. 특히 저는 싸가지 없음이라고 자주 써놓거든요. 그런 데도 있어요. 존나 뭐 오다 띄운다고, 아 존나 죄송합니다, 욕 실수예요, 이거 편집 부탁드립니다. 이 오다 띄운다고 엄청 거만하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 안내 직원분들이, 여자분들은 열에 하나 정도밖에 안 그러고, 남자분들이 한 열에 한 4, 5명 정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되게 거만해요. 아유, 이러시면 되고요, 이러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우리 뺍니다, 금액 깎입니다, 뭐 엄청 지도 거만해요. 뭐 직원들 부리듯이. 그런 데들은 그냥 다 바로바로 빼버려요, 그냥 저는. 그리고 네, 저장해 놓습니다. 여기 오더 잡지마 라고. 서로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선사도 기사들 물론 많이 전화를 받잖아요. 받아도 그게 그 사람들 할 일이에요. 어떻게 오다 한번 띄워놓고 전화 한 통화 받고 오다를 보내겠어요, 물건을 보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무슨 3만원 4만원 5만원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5천원 받아야지. 정말 이 영상을 주선사도 본다면, 그 주선사에 소속된 기사처럼 일해 주기를 원하신다면, 아무리 짜증나더라도, 아무리 전화통화를 많이 하더라도 기사들 최대한 친절하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괜히 또 이 새끼 화물발이 이 새끼 싸가졌다고 그것도 뭐 상관은 없어요. 저는 저대로 무조건 저는 친절하게 하기 때문에, 그냥 첫 통화부터가 싸가지가 없으면 에이 안 할게요, 그냥 이럴 뿐이에요. 그냥 안 할래요. 어쩌고저쩌고 막 주저리 막 떠들어요. 이거 싣고 바로 가셔야 되고, 아이 씨발, 아유 죄송합니다. 운임도 똥인데 그 싣고 바로 몇 킬로로 가는데, 에휴. 우리 같은 기사들이 다 콜로 잡아주니까 그 사람들 기준에는 원래 금액이 이래요, 원래 시세가 이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제발 좀 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액에 가져서 고맙습니다 소리 나오게. 그 다음 질문, 요 몬스터 안전클레이 충전 방식 질문하셨는데, 요거는 5핀입니다 5핀으로 휴대폰 충전하던, 뭐 요즘 나온 휴대폰은 C타입이잖아요. C타입이 몇 핀이야? 10핀인가? C타입 말고 그 전에 5핀 C가잭에 USB로 충전하는 게 있으시다면 그 5핀 케이블로 몬스터 충전합니다. 최근 영상이라서 그런지 이 몬스터에 대한 질문이 좀 많으신데, 써보니까 어떠세요? 라고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이 몬스터 제품은 지금처럼 우리가 운전하면서 콜로 이거 잡아야겠다 이렇게 위험하게 운전하기보다는, 지금 속도가 느리니까 괜찮지만 속도가 빠를 때는 위험해요. 특히 비 올 때나 어두울 때나 위험하니까
차 막힐 때는 스틱 하시는 사장님들 바쁘시겠지만 이게 잡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어봉 움직이면서도 손을 껴놓기 때문에 오토보다 스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몬스터가.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저도 써보고 하지만 스틱이 더 오히려 이게 필요하다. 스틱은 사장님들은 바쁘시니까 손이, 그래서 손에 이렇게 쥐고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기어봉 쥔 채로 딱딱. 바뀌는 영상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충전 꽂아놓은 채로도 오다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질문. 알선소를 된장들이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